사람들은 흔히 강인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보면 타고났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인함이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절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 끝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저희와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소중한 동력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가 처음부터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달리기를 통해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저를 만든 것은 책상이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1시간이면 배울 것을 저는 이틀은 꼬박 붙들고 있어야 겨우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지독한 노력이었습니다. 제 오랜 친구는 그때의 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내 눈빛이 완전히 변했어. 무언가에 미친 사람처럼 보였지. 맞습니다. 저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저는 시험에 높은 점수로 합격하여 공군에 입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 목표는 공군 항공구조사, 즉 조난당한 조종사를 구출하는 최정예 특수부대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물이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독학으로 배웠는데 제 몸이 물에 잘 뜨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특수부대 훈련에서 가장 많은 탈락자를 내는 것은 단순한 수영 실력이 아닙니다. 바로 수중 자신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교관들이 물속에서 당신의 호흡기를 빼앗아가는 극한의 상황, 숨이 막혀오는 패닉 상태를 견뎌내야 합니다. 저는 그 훈련이 너무나도 두려웠고 매일 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그 차가운 수영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6주 동안 버텨냈습니다. 동기들 중 2등의 성적을 유지하며 간신히 모든 수중 훈련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의사는 제게 겸상적혈구 형질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일부 아프리카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유전적 혈액 특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심지어 급사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군에서 이로 인해 비극적인 사고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즉시 저를 훈련해서 제외시켰습니다.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통보였습니다.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 못 이루던 저에게 그 소식은 뜻밖의 안도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겪던 극심한 스트레스는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에서 빠져나오자 저는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영장 밖에서 물속에서 발버둥치며 고통스러워하는 동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150명으로 시작했던 동기들은 이제 2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편안함이라는 달콤한 독이 제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항공구조사가 되겠다는 거창했던 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저 이 군대라는 곳을 떠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병이 저를 군대에서 완전히 내보내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완벽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도망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저는 기쁜 마음으로 의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네는 훈련 성적이 아주 좋았어. 이 특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힘든 훈련을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자네를 다시 훈련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래, 남은 훈련은 고작 2주 반 정도야. 일주일 정도 쉬었으니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야.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지휘관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에 복귀하게 된 걸 축하한다. 그런데 자네가 빠진 기간 동안 매우 중요한 훈련들이 진행되었어. 규정상 자네는 처음 1일차부터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의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인한 군인의 얼굴을 한 지휘관 앞에서 제가 겁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타고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저는 지휘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상사님, 의사 선생님께서 이 겸상적혈구 형질이 급사나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훈련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그 병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훈련을 견디기 힘들어했다는 사실, 그리고 제 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사실들을 교묘하게 이용해 제 비겁함을 숨겼습니다. 지휘관은 제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나라도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을 걸세. 그렇게 저는 위약적 소견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저의 포기를 감싼 채 훈련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물속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명예롭게 퇴소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저는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이토록 부끄러운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저를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저는 어쩌면 그 말에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턱걸이 신기록을 세우고 수많은 지옥 같은 레이스를 완주하고 네이비실 훈련과 레인저 스쿨을 통과한 이야기, 소위 말하는 영웅담만 늘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과거에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고 우울했으며 불안감에 떨던 나약한 아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숨긴다면 제 이야기가 과연 누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를 그저 현실감 없는 슈퍼히어로로 만들 뿐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의 저는 과거의 저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나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그 끔찍하고도 위대한 과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에 대해 전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당신의 모든 두려움, 모든 불안감, 그 모든 약점들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으로부터 결코 숨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짐승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우고 정면으로 부딪혀 이겨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쓴 책에서 저 자신을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미화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단계에서 솔직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스스로를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어떤 메시지도 진심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과거의 나,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줄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모든 치부를 책이라는 형태로 세상에 공개하는 것 말입니다. 때로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 제 머릿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 사람이 내가 어릴 적 이불에 오줌 쌌던 것까지 다 알고 있겠지 하는 생각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 아닐까요?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게 되었을 때 당신에게 더 끌리게 됩니다. 반면 익명의 가면 뒤에 숨어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이 남에게 가하는 공격은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감춘 채 남의 약점만을 파고드는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과거의 일에 아직도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자기 자신을 충분히 단련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치열한 삶, 즉 그라인드는 증오나 원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머물 자리를 없애버립니다. 고통스러운 단련의 과정은 영혼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또 그 다음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남을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라인드를 통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걸러집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라인드, 즉 고통스러운 단련 속에는 엄청난 기쁨이 숨어 있습니다. 의지력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제가 인생에서 해낸 모든 일들은 사실 제가 단 하나도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성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자부합니다. 이것은 자만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매일같이 해내는 과정을 통해 쌓아올린 의지력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과정은 당신이 누구이며 또 누구가 아닌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무서운 여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여정을 떠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 의지력이 한번 만들어지면 그것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은퇴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제가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의지력이 단순히 무릎이 좀 아프다는 이유로 저를 쉬게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하지만 제 안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아직 뛸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왜 뛰지 않는가? 언젠가는 정말로 신발끈을 맬 수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달립니다. 인간을 만드는 것은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쌓다 보면 어느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성을 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당신이 되는 것입니다. 단 1초의 나약함. 모든 것은 그 1초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1초의 실패는 한 사람의 인생을 20년, 30년, 40년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저와 함께 훈련받았던 동료들에게서 연락을 받곤 합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멋진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수십 년 전 훈련소에서의 그 단일초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따뜻하고 편안한 삶을 온전히 즐기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제가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에게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성공을 향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도일 뿐입니다. 실패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마주했던 그 1초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 경험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하여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모든 걸음에 축복이